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하고 시장의 주요 변수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미국 연준 금리 결정 방향부터 한국은행 고민, 또 유가, 중국 부동산 문제까지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보니까 그냥 현황만 딱 정리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 어쩌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함의까지 짚어보면서 청취자분의 이해를 돕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사실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자료에 담긴 분석들이 뭐랄까 현재의 시장 변동성이나 앞으로 투자 결정에 어떤 좀 실질적인 시사점을 주는지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래도 미국 연준 움직임부터 봐야겠죠. 자료 보면 최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이제 4%대 초반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방향은 금리 인하 쪽으로 잡았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히네요. 네, 방향 자체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자료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이제부터는 그 금리 인하의 속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이 점입니다. 아, 속도요? 네,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가 얼마나 빠르게 둔화되나, 또 고용 시장은 얼마나 좀 식어가나, 이런 걸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물가나 고용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면요. 연준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연준은 이 시장 기대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신중할 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물가 둔화가 뚜렷하면 속도를 좀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금융 여건이 너무 빨리 풀린다 이렇게 판단되면 오히려 시장에 좀 긴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 같은 거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매파적 발언, 추가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허허, 연준 의도랑 시장 기대 사이에 이게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자료 분석대로라면 방분과는 금리 방향성 자체보다는 이 속도 조절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주식이나 외환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 발언 하나하나, 또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단기적인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는데 자료에서는 그 배경으로 높은 가계부채 부담하고 또 아직 불안정한 주택시장 이걸 꼽고 있네요. 미국하고는 확실히 고민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요.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그렇죠.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하거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만 없는 한국만의 어떤 특수한 제약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자료에서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결정을 예측할 때 어떤 지표들을 특히 좀 주목하라고 얘기하나요? 네, 몇 가지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하는데요. 우선 국내 주택시장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단순히 가격 등락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미분양 추이 같은 거 이걸 좀 면밀히 봐야 한다고 하고요. 네네. 또 원달러 환율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증시 유출입 동향, 이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들을 계속 좀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가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최근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잠시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에서는 앞으로 유가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급 외에 다른 변수는 없나요? 유가는 항상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죠. 자료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나 아니면 중동 지역 긴장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원유 수요 증가 여부,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현재 감산 기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게 핵심 변수라고 분석합니다. 유가 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하진 않을 텐데요.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정책 결정을 좀 어렵게 만들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커지죠. 근데 자료는 반대 시나리오, 즉 유가가 좀 안정되거나 하락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아, 어떤 업종들이죠? 예를 들어서 유류비 비중이 큰 항공, 해운, 그리고 원재료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화학업종,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소비 관련 업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거시 변수로 중국 부동산 문제를 좀 짚어보죠. 신규 주택 착공이나 판매가 계속 부진하고 일부 개발업체 부실 문제가 금융권이나 지방정부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자료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정부 대응 방식이 과거처럼 전면적인 부양책보다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막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예전과는 좀 다르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의 신뢰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는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 부동산 문제가 그냥 중국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경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우선 중국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호주나 브라질 같은 자원 수출국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지적하고요. 네. 또 한터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중국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면 그 영향을 좀 피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좀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막 얽히면서 최근 시장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자료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인 건 결국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걸 더 크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위험자산 선호도가 잠시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방향성 자체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나 예측 가능성,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자료는 몇 가지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자료는 어떤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뭐랄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는 있지만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 가중평균 만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중기 만기 국채나 아니면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나눠서 늘려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금리 하락의 수혜를 점진적으로 확보하자, 이런 취지죠. 아, 서두르지 말고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채권 비중을 조절해라, 이런 거군요. 주식 쪽은 어떤가요? 주식 투자에서는 특정 스타일에 너무 쏠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좀 유효한 성장주하고 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배당주, 이걸 좀 균형 있게 담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관련해서 자료가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데요. 어떤 거죠? 단기 변동성은 좀 감수해야겠지만 구조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금융업종, 이 둘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아,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되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종 선택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 앞서 논의했던 유가랑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유가의 경우 방향성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유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항공, 화학, 일부 소비재 업종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분산 투자를 고려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철강이나 기계 같은 업종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나 관련 실물 지표 개선 신호를 확인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저가 매수는 위험하다는 시각이죠. 들어보니까 결국 자료가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은 거시 환경의 큰 방향, 그러니까 통화 완화 쪽으로 간다는 건 인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속도 변화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유연하게 구성해라, 이런 메시지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는 속도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갈지 혹은 유가나 중국 변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자산군과 업종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또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정책 변화를 체크하면서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자료의 핵심 제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현재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과 또 위험 요인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어떤 새로운 게임, 여전히 신중한 한국은행, 또 유가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중국 부동산 리스크의 파급력,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의 방향성까지 함께 고민해 봤네요. 네, 오늘 논의된 모든 분석과 전략의 밑바탕에는 결국 데이터 의존성, 영어로는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하죠. 예. 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정말 뜻밖의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그게 매우 긍정적이든 아니면 매우 부정적이든 간에요.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 이상의 어떤 비대칭적인 위험 혹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만약의 시나리오까지 좀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복잡한 시장 상황을 해석하고 또 헤쳐나가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불확실성 속에서 항상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분석이 청취자분께서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